자, TV 토론회장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된 이준석 후보는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 표현을 한 건 자신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지 못하다. 이준석 후보가 왜 비판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좀 전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로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표현으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본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원색적인 표현 또는 듣는 사람으로부터 이 시청자들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 후보가 지금 이준석 후보가 묻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겨냥했던 것이 이재명 후보인지 또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단 린치다라는 이름으로 마치 본인이 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검증한다 하는 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어떤 본인의 그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그 행위를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행위의 비판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인이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21년도 12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사실을 검증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검증의 장이라고 하는 TV 토론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기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영술 대변인,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준석 후보의 문제 제기가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했더군요. 제가 볼 땐 두 분 다에게 이제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의 대응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가족 검증하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문제 있는 것도 필요하고, 당일날 보면은 그 이재명 그 후보의 이제 아들이 이제 다른 건이지만 이제 성적 수치심 등 이런 문제로 500만 원 벌금을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지만, 방송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단어가 있고 적절하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제2의 또 피해자들 이런 분들도 보기 때문에 좀 순화된 용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핵심은 이게 냉정하게 이게 문제의 촉발 배경이 무엇냐, 이걸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젓가락 챌린지 해가지고 이제 선거운동 했다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돌면서 이런 문제들이 엮여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방송에서까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그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아무리 민주당이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적반하장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양만의 노수련. 양만의 노수련도 잘 압니다만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했듯이 이 발언이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계산해서 한 발언이잖아요. 이준석 후보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도 단계적으로 권영국 후보에게 묻고 이재명 후보에게 묻기 위해서 준비했던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3차 TV 토론의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앞에 토론에 비해서 상당히 그 네거티브를 하겠다고 작심을 한 듯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계속되어 왔었고 언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흥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었었는데요.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간 질문이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견을 통해서 사과하는 입장을 거듭 밝히긴 했습니다마는 방점은 거기보다는 TV 토론에서 할 만한 말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얘기한 것 같고요. 어제와 오늘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음담 패설을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에 달고 네. 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회견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과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해당 표현을 정지하고 순화했지만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단 사과는 똑같고요. 또 하나는 얘기한 것이 이것은 후보 검증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올려 보시면 그때 TV 토론 때 이게 후보 검증을 위한 질문인가에 대한 앞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이런 얘기가 이제 문제의 표현입니다.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가 묻는 취지를 잘 알 수 없어서 답변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후보 혹은 후보군에 대한 검증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해주면 얘기가 좀 더 진전이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당 표현만 부각이 되면서 원래 이준석 후보가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또 하나는 해당 표현 역시도 후보 검증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정적인 음담 패설이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자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겟은 이재명 후보에 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했다면 이게 후보 검증 차원에서 후보 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맥락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불쑥 그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사용한 것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을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혀 음란하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어떤 문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생방송 토론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세간의 문제의식과 비판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러니까 충분히 인정하고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잠시 뒤에 이준석 후보가 직접 나오기로 했으니까요. 이준석 후보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문제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부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잡혀 있었던 예정된 인터뷰였는데 이런 논란이 터진 겁니다. 자,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한 TV 토론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저도 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 얘기를 물어보는데 마음이 무겁지 않은 부모가 없겠죠. 이재명 후보도 뭐 다른 얘기를 해버리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본인이 지금 소위 어제 범죄 일람표라고 해가지고 보도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였고 그 행위에 대해서 또
법에서 내려지는 처벌을 달게 본인이 또 수용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일차적인 법적인 책임은 다 한 셈이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준석 후보가 작년 2월 달에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문명 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지향해 왔습니다라고 본인이 본인의 글에 썼는데, 과연 지금 이 그 본인이 썼던 글과 엊그저께 TV 토론회에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질문은 무엇이 문제인 것이고 무엇을 지적하고 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검증을 한다 그랬다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부모 찬스를 썼는가, 혹은 그와 관련되어서 사적인 권한의 남용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면 후보자의 검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얘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검증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 비난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 비난은 이 선거의 시기에 공직선거에서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 또는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 허위사실 고표라면서 고발을 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이 네. 또 지금 특히 이 댓글과 관련되어 있는 소위 폭력적인 언사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TV 토론장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의 배경이라든지 발언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용들이 다투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승래 군보단장이 해명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조승래 군보단장의 해명 기자회견이 오히려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사실관계 따져보면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좀 전에도 김 대변인께서 그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하셨던 것인데,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일람표라고 하는 공소장,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이 약식 기소된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4가지의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인터넷 댓글이 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과 TV 토론에서 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는 범죄 일람표에 올라간 그 댓글을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단 것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 진영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 논란의 본질은 그런 것보다는 TV 토론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써서 어떤 수위의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거리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조영술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잠시 뒤죠, 3시 20분쯤에 이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장영하 이제 진실 대응 전략 단장이 이걸 문제를 계속 짚고 있습니다. 네. 실제 어떤 부분이 문제있냐면 이재명 이제 가족의 이제 자금 흐름이 이제 불투명하다라는 건데, 그 아들에 대한 재산을 갖다 500만 원 이하라고 이제 말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이제 불법 도박 혐의 2억 3천만 원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결혼을 한다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재산과 이제 맞지 않는 액수들이 이제 사용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제가 사과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되게 중요한 책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의 이제 폭로, 그리고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 고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혐의에 대한 이제 확정 판결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시간의 순서에 맞게끔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설명을 하고 그걸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제 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 자신 문제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 책임지고 사과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전례를 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해명했던 이 자료도 이준석 후보의 말처럼 그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의 핵심은 성적 발언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만한 일들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접근을 둬서 좀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좀 담대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준욱 대변인, 표의 득실을 놓고 따지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논란이 사그러들긴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로 접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또는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이재명 후보에게 도덕적인 타격을 좀 가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의 어떤 성격이랄까요? 6.3 대선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할 것인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졌다면 아마도 오늘 조승래 저희 그 수석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준석 후보가 국민들께 너무나도 불편한 언사를 했다면 또 그 과정에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또 해명하거나 또는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판단하고 좀 현명하게 처신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